이미지 사이즈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200픽셀, 우측 아래에 있는 건 250픽셀로 하고 나머지 세 번째 건 자동. 세로 고치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본다면 어이없이 50픽셀, 우측 하단이겠죠. 세로 고치면 이렇게 이상하게 붙었고, 얘를 10픽셀로 하면은 또 이상하게 왼쪽 상단에 붙겠죠. 한 100픽셀로 해야 내용이 좀 나오니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뭐 안에 내부 여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내부 여백을 좀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뭐 누구나 알고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기본적인 사항을 새로 만든 거예요. 보도를 좀 두툼하게 해줬고 실선으로 배경을 반복하지 않고 내부 여백을 주고 아래 외부 여백을 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출력된 이 부분, 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배경 이미지 위치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더 값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패딩 값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밸류 값은 보더 박스로 해서 정의를 합니다. 보더의 바깥쪽 라인 영역을 기준으로 배경 이미지를 배치하는 거예요. 바깥쪽 라인 이미지를요. 세로 고침하면 이렇게 보더가 깔리고 이미지가 그 뒤에 깔린 거예요. 보더 바깥쪽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래서 얘를 일단 여러 가지를 할 거니까 주석 처리를 해 놓겠습니다. 지금은 컨텐트 박스라고 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컨텐트 영역부터 기준점을 지정하는 거여서 배경 이미지를 배치하는 겁니다. 기준점 밖 영역은요, 배경을 반복으로 한 경우에 채우는 겁니다. 지금 경우에는 반복을 하지 않는 경우죠. 세로 고침하면 이렇게 컨텐트 기준으로 해서 내부 여백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 또한 옵션 값을 알아본 상태고, 또 추가적으로 점선인데 좀 제가 티나게 하기 위해서 20픽셀을 보도를 준 것입니다. 세로 고침하면 이렇게 이상하게 내용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클립 쪽을 알아볼 거예요. 배경 이미지의 위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밸류 값을 내부 여백의 박스로 정의를 한다라고 해서 기본 값이에요. 이게 근데 패딩 영역부터 배경 이미지를 표시하는 거죠. 근데 이게 기준점 밖에 있는 영역은 표시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배경을 반복한다고 사용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세로 고침하면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용은 주석 처리를 했고, 컨텐트 박스, 이 컨텐트 영역부터 기준점으로 지정해갖고 이미지를 배치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준점 밖 영역은요, 배경을 표시하지 않아요. 아까처럼 치우는 게 아니라 저장하고 세로 고침하면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 또한 주석 처리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할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이라 이렇게만 만들어줬고, 위드랑 하이트 값은 설명할 거 없고요. 백그라운드 자체를 리니어 그라디언트 자체로 줬을 때 50%, 50%가 되겠죠. 두 가지의 컬러입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 전에 먼저 보여드리면 선형으로 그라디언트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숙하게 작업을 하려면 하나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웹킷 엔진과 모질라, 파이어폭스, 오페라 두루두루 다 반영될 수 있게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주석 처리를 해놓고, 좀 전과는 좀 다른 게 딱 하나 있죠. 라이트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클래스명도 일단은 맞추겠습니다. 오른쪽에서부터예요. 키워드를 넣으면은 오른쪽이 검정을 먼저 해주고 이제 점점 이렇게 붙어 해서 흰색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앞에서 이 소스만 이렇게 분리해 놓을 거니까 활용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오른쪽으로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해줘라 라고 했을 때 세로 고침 하면은 아래에서 오른쪽으로 0, 완전 검정으로 해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잘라내기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라디언트의 라인을 180도로 기울여 가지고 조절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여러 가지를 해보시면 그만큼 좀 더 빨리 적응이 되는 거지. 세로 고침했던 이렇게, 또 얘를 90으로 바꾼다 했을 때 이렇게 여러 각도로 응용할 수 있지만 작품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만 바꾸면 안 되죠. 다 모든 값이 동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 또한 잘라내기해서 기본 소스 값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가 두 가지 값만 있는 건 아니죠. 현재 보시는 건 세 가지 값입니다. 세로 고쳤을 때 이렇게 따로 어떻게 주지 않는 한 이렇게 균등분배로 컬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를 보시는 것처럼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컬러 값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레드 값을 추가했기 때문에 레드 값이 나왔고, 또 세로 고침했더니 블루 값이 추가됐죠. 현재 블루 값이 나온 거고요. 아무 컬러나 추가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저장하면 또 컬러가 추가됐고, 또 아무 컬러나 이렇게 선택해서 보면은
이렇게 추가가 됐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이만큼 넣었다면 동일하게 값을 넣어야 된다는 건 아시겠죠? 왜냐하면 내 홈페이지는 특정 브라우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든 브라우저를 쓰는 사용자들이 들어오게 해야 되기 때문이고, CSS3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야 되니까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또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가로로 쭉 배치된 거를 세로로 배치한 거예요. 라이트로 정의로 해서 레드 값이 가장 먼저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해당 내용을 보면은 레드 값이 이쪽에 오른쪽에서부터 점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값도 기본적으로 어떤 컬러를 어디에 넣느냐, 그건 여러분이 사용하시면서 하면 되고, 지금 제 학습은 차츰 테스트를 해보면서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주석 처리를 하고요. 지금은 약간은 다릅니다. 왜냐면 RGB 컬러를 알고 계시죠? 포토샵에서 색상 피커에서 보면은 선택하면 숫자가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RGB라고 해서 검색하면은 컬러 코드는 쭉 나옵니다.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실 거는 알파 값입니다. 알파 값은 0에서 1입니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레프트니까. 빨간색을 왼쪽에는 0 값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화이트 흰색이 나오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짙은 1값 전체를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도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새롭게 바뀐 것은 보시면은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죠. 그러면 리니어 그라디언트 원래 성격대로 가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가 위에 있는 거겠죠. 위에 레드와 회색은 20%만 해주고 검정은 30%만 해줘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재 레드와 여기 희미한 거, 요게 CCC예요. 만약 얘를 검정으로 하면 정말 이상하겠죠. 새로 붙이면 이렇게 나옵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블루로 한다. 저장하고 하면 이렇게 블루가 만들어졌죠. 좀 전에 선형을 했다면 원형 그라디언트도 분명히 있겠고, 원형 그라디언트는 레디알 세 가지 값으로 검정, 회색, 레드 한번 볼까요? 검정이 제일 먼저 가운데 있죠. 원형이니까. 원래 리니어에서는 가장 먼저 있는 게 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원형은 가운데 핵심 검정, 그리고 검정에서부터 회색 가다 보니까 끝에가 흰색이 되고, 그라디언트니까 맨 끝에 마무리가 레드 값으로 해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얘 또한 이렇게 주석을 해 놓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딱 봤을 때 가운데가 완전 검정이고 흰색과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거는 퍼센트가 작겠구나. 나머지는 레드겠구나. 레드가 끝에 있겠구나. 라는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보신 것처럼 검정이 가운데 있는데 20%만큼, 극소수 5%, 나머지 레드 30%. 세 가지의 컬러를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일일이 정의를 해 준 거죠. 이거는 새로 추가한 부분의 이 밸류 값, 둥글게 모여있는 서클, 세 가지 컬러인데 서클 옵션을 줬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500픽셀 안에서 어떤 한적해 있는 게 아니라 원형 자체에다 보니까 외부로 이만큼 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 또한 주석 처리해서 넣고요. 새롭게 또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뭡니까? 방사형 그라디언트, 뭐 다중 배경형,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내용을 잘 보면은 원형인데 가로 세로 뭐 60, 55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고, 방사형이니까 중심으로부터 박스에 가장 가까운 모서리, 거기에 닿을 수 있는 크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크기? 바로 얘 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과값을 먼저 보여드리면 좀 전과는 좀 커지고 변형된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값이 이것입니다. 이 밸류 값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중심부터요. 가장 먼 박스 측면에 닿을 수 있는 크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얘랑은 좀 유사합니다. 또 모양이 바뀌었죠. 얘는 중심으로부터 박스에 가장 가까운 모서리에 닿을 수 있는 크기라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바뀐 이 값, 그라디언트 중심으로부터 박스의 가장 먼 모서리에 정확히 닿을 수 있는 크기라는 정의입니다. 새로 고치면 이렇게 모서리에 정확히 닿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얘 또한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와, 이번에는 좀 산란하죠. 이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냥 레디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라디언트 값은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값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원래는 최소 2개 정도의 색상은 사용해 주셔야 돼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값을 각각 수정해 가면서 퍼센트와 값을 상황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제일 이해가 빠릅니다. 그라디언트에 대해서는 모두 종료하기로 하고요. 기본적인 노상, 그림자나 그런 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텍스트에 대한 섀도우, 일반 텍스트는 별로 티가 안 날까봐 H1에 대해서 두껍고 크니까 정의를 해보고, 새로 고침 하면은 약간 그림자 효과죠.
위아래 뭐 2픽셀, 1픽셀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림자, 컬러를 또 넣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본다면 이렇게 배경에 그림자, 컬러 또는 기본 텍스트 컬러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가 더 추가가 됐는데 뿌옇게 한다, 뽀샤시 효과를 한다, 고를 때 이렇게 배경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세 자리 값을 넣었을 때 결과물을 보신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원할 때 이렇게 안 넣는 게 아니라, 안 넣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위치는 확보해 준 상태에서 얘만 두각을 시키겠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림자 효과 없이 흐리다고 해야 될까요? 뽀샤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내용이 만들어진 거고, 뿌려지는 효과처럼 이번에는 텍스트 컬러를 흰색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세로 고치면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도 이곳에 넣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결과를 아예 그냥 이렇게 텍스트를 흰색이 아니라 아예 그냥 블루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효과를 만들어준 거죠. 이것은 여러분이 내용을 받으셔서 테스트를 해보는 게 가장 빠를 것입니다. 두 가지 효과. 그런 부분을 좀 더 발전을 시킨다면 이렇게까지 만들 수도 있겠죠. 가장 처음에 검정색 그림자, 그리고 좀 더 퍼지게 블루, 완전히 많이 퍼져 있잖아요. 30픽셀이나 되니까. 그 다음에 컬러, 얘를 한번 레드로 바꿔본 상태에서 세로 고침 하면은 약간 종전과는 다르다는 거. 5픽셀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한 50픽셀 정도 돼 보이면은 세로 고쳤을 때 이렇게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은 박스에 대한 백그라운드 이외에 박스 섀도우 7픽셀, 7픽셀로 정의를 해보고 세로 고치면은 좌우 이렇게 됐구나 아실 겁니다. 컬러 값을 주지 않았으니까 기본 검정이 됐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컬러 값을 줬어요. CCC. 그건 검정 컬러가 아니라 배경이 흐릿하게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내용은 박스 섀도우 똑같은데 세 자리 값을 줬죠. 하나는 흩뿌려지는 거, 뿌옇게 되는 거. CCC 컬러로 해서 배경 그림자를 해줬고 세로 고침 했더니 약간 뿌옇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는 기본적인 박스 모델인데 넓이가 정의가 됐을 때 거기에 텍스트가 오버될 때는 아시다시피 자동으로 줄바꿈이 됩니다. 메뉴라든가 모델 또는 상황에 따라서 점점점 표시가 되거나 잘리거나 그렇게 해줘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추가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주게 됐을 때는 줄바꿈이 일어나질 않게 됩니다. 상황 보면 이렇게 높이값도 안 줄어들었고 오버가 돼요. 근데 이 자체를 보기 싫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부분, 보이지 않게 세로 고침하면은 내용은 있어요. 내용은 있는데 보이지 않게 만들어 준 거죠. 지금 새롭게 내용이 나와 있죠. 텍스트 오버플로우를 만들었습니다. 오버플로우는 어떤 내용을 하든 간에 이 속성 자체는 해당 요소 크기를 넘어서는 부분을 통제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텍스트 오버플로우 이 자체는 원래 CSS3에서 추가된 속성입니다. 결과적으로 요소 내에 어떤 문자열이 이제 넘치잖아요. 이런 걸 처리하는 거예요. 속성 값을 이용해서. 그런데 지금 보시는 거는 요 내용이 요 부분으로 숨김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 넘치는 효과 중에서 텍스트를 잘라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잘라낸 거죠. 이곳에도 또 내용을 다르게 주는 방법이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고 CSS3 준 상태인데 점점점 넘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렸다 라는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 줄임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 부분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사용하실 수 있게 또 주석 처리를 해 놓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처럼 만들어 줬고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던 사항이었고 여기에 제가 추가 내용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 결과적으로 얘도 CSS3에 추가된 거고 줄바꿈 자체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기본값입니다.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기본값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전에 상속된 내용이 노말로 돼 있거나 줄바꿈을 하지 말라고 됐을 때를 대비해서 기본값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이 사항이 내용은 현재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용을 주석 처리를 한 상태고요. 지금 추가된 이 내용은 뭘까요? 물론 얘는 쓸 일이 전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리고 파이어폭스에서만 작동되는 내용이에요. IE 익스플로러에서는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jQuery나 이런 여러 가지.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CSS로만 처리하고 싶을 때 지금 내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내용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밸류 값 들어가 있는 거를 붙여 넣겠습니다. 얘는 텍스트 정렬 값으로 했을 때 오른쪽까지 꽉 차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상태에서 새로 고침하면은 끝까지 다 사용되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할 내용 중에서 웹 폰트를 연동하는 것 좀 알려드리도록 하죠. 사용자 브라우저에 없는 폰트를 사용하고 싶을 때 특정 서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연동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내가 폰트를 생성해서 호스팅에 올려놓고 연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폰트, 웹 폰트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검색해서 구글 폰트라고 하면 이렇게 웹사이트가 나오겠죠. 이 중에서 원하는 폰트 글꼴을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요 내용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요 내용을 본다면 뭐 이런 내용에 상세하게 설명이 있는데, 그래서 내용 중에서 요 아이콘 클릭하면은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클릭해서 한국어 번역으로 해서 해당 내용을 보실 수도 있고요.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샘플 클릭하면은 목차가 나오고 상세한 설명 안내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글꼴을 선택을 하려면 이 소스가 있어야 돼요. 링크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내용을 적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예 그냥 오른쪽에 이 부분 클릭해서 복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가져와서 기존 스타일이 여러 개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붙여 넣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링크거든요. 링크 내용을 잘라내기 하고 스타일 지난 다음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폰트 패밀리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폰트의 글꼴 이름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예요. 그래서 바디 자체, 원래 문서 자체에 적용하려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이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그냥 기본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해당 내용을 붙여 넣겠습니다. 아까 그 내용을 이렇게 함축한 것 뿐입니다. 폰트 패밀리 세리프로 해서 삐침이 있는 걸로 해야 되겠죠. 삐침이 없는 산세리프가 아니죠. 사이즈는 그 자체로 해서 저장을 한 상태에서 새로 고침해서 내용을 본다면 이렇게 폰트 글꼴이 반영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 이 링크도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사용하기 편하게 해드릴 거고요. 지금 학습할 내용은 트랜스폼입니다. 뭐 로테이트도 있고 기본적인 사항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물론 CSS3부터 반영이 되고 2D가 있고 3D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D를 학습하는데 기본적인 박스 모델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 높이 되어 있고 백그라운드 컬러 보더가 한 2픽셀 정도 되겠군요. 내용을 보면은 이런 사항은 우리가 충분히 학습해서 아는 사항이고, 이 사항입니다. 로테이트, 즉 각도, 50만큼 회전 각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저장을 한 상태에서 해당 내용을 새로 고치면 50만큼 각도가 비틀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마이너스로 하면은 반대만큼 이렇게 비틀어져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항을 사용하실 때는 현재 내용처럼 일반적인 스탠다드만 사용하실 게 아니라 모질라 파이어폭스와 사파리 각각 내용을 정의를 해야 된다 그랬죠. 특히나 CSS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정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했던 것은 스탠다드 기본적인 사항이고, 웹킷 엔진이었을 때 그리고 MS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익스플로러 9였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질라나 이런 부분도 다 정의 선언을 해주셔야 어떤 브라우저에서 보든지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제가 새로 고침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잘라내서 주석 처리를 할 거고요. 픽셀을 이용해서 얘를 이동하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것처럼 어떤 포지션, 패딩 또는 레프트 라이트를 따로 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트랜스폼 하나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결과입니다. 지금 붙여 넣어진 이 부분 트랜스폼 중에서 이 밸류 값을 사용한 부분이고, 왼쪽에서부터고 위에서부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저장을 한 상태에서 새로 고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잘라낸 다음에 그냥 붙여 넣도록 하고, 이 주석은 밑에 여기 충분히 있으니까 이제는 이 주석은 따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하나만 사용하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또 학습할 내용은 현재 제가 마진으로 해서 외부 여백을 주어 있는 상태라서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마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 사항이 지금 드러났죠. 트랜스폼 중에서 이 밸류 값
넓이랑 높이를 현재 1값은 바로 이 값이에요. 기본값. 그래서 기본적인 사이즈로 보이는 거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앞에서 3배로 확대를 해보면 세로 고치면 가로로 3배만큼 확대가 되고 2배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제가 저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줄어들어서 좀 이상하게 내용이 나오고 있죠. 같은 값인데 0.5와 0.3으로 얘네들 축소를 한 것입니다. 아까 회전 각도도 마이너스로 해서 역방향으로 됐듯이 일반 양수값으로 해서 확대, 음수값으로 해서 축소, 음수도 아니죠. 소수점 0점 몇, 0점 몇 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만일에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스를 본다면 x값, y값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현재는 x값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y값으로 제가 만들어 놓고 결과를 확인시켜 드리는 건데 x, y 좌표에 대해서는 많이 했으니까 얼마만큼 기울어져서 보일 것인지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얘 또한 이렇게 저장해 놓을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x, y가 같이 적용이 된 겁니다. x, y를 따로 하지 않고 밸류 값만 딱 써주고 나서 x, y 값을 각각 넣어준 거죠. 뭐 얘도 30 정도로 값을 조정해보고 세로 고치면 더 이상하게 비틀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저장을 하고요. x, y 값이 같다고 할 때는 한 자리만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x, y를 표기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세로 고쳐보면은 x, y 값을 30씩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50으로 적용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사용했던 사항을 다시 여기에 주석 처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내용이 약간 변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알려드릴 사항은 6개의 값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값은 여러분이 하나하나 수정을 하면서 뭔지 감을 잡으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2배로 해서 확장되고 얘도 세로 고치면서 이렇게 확장이 되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소스를 내려 받으셔가지고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6자리여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3D 트랜스폼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기존에 로테이트 X값으로 해서 120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해당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됐고 만약에 한 200 정도 해보면은 세로 고쳤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글자가 거꾸로 뒤집혀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좀 전에 가로로 했으니까 세로 해서 150 각도로 해서 세로 고쳐 본다면 세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볼 수 있고 만약에 200으로 확대를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로테이스트 값을 Z 값으로 90 각도로 해주고 만약 80 옆으로 약간 갸우뚱하게 만들어지겠고 마이너스 80 반대로 갸우뚱하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 또한 옆으로 붙여놓고요. 트랜스폼도 이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좀 전에 거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백그라운드에서도 기준점을 잡아준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실 겁니다. 트랜스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주는데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에서 이 내용을 썼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얘는 회전축이나 크기 조절의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5대5, 50대 50은 기준점이 기본이에요. 현재 이 상태인데 기준점이 변경된 게 없죠. 만약 얘를 10%로 해보고 세로 고침하면은 기준점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기준점이라는 것은 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도 10%로 저장해보면 이렇게 한 100%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트랜스폼에 대해서도 각각의 요상, 그냥 트랜스폼이 아닌 얘에 대해서 어떻게 줄 건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여기에 주석 처리를 해 놓을 테니까 테스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먼저 결과를 보여드리는데 3D 스타일에 중첩된 요소를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소스를 본다면 div 안에 div가 또 있는 거예요. div가 시작됐고 거기에 내용이 있고 또 그 안에 div가 있어서 마무리가 2개가 되었습니다. 현재 중첩된 div 중에서 로테이트 값 학습한 대로 70과 70 그랬더니 아까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중첩을 주기 위해서 트랜스폼 스타일을 주었습니다. 스타일의 밸류 값은 4개, 구체적으로는 3개,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이 상태에서 새로 붙이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내용은 3D 요소의 위치, 이 자체를 보존할 것이다. 이걸 지정을 했기 때문에
보존을 하는 거고요. 밸류 값 중에서 만약에 이렇게 정의를 했다. 이것은 플랫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소의 3D 위치를 보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값이에요. 하나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초기 값으로 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 밸류 값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로 고침하면은 별 다른 사항이 없죠. 초기 설정 값을 기본 값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쓸만한 밸류 값은 바로 이 값이고, 기존에 아까 처음에 두 가지 안 됐었던 내용은 이렇게 적용된 내용 중에서 하부에서 기본 값으로 고칠 때, 그럴 때 사용하겠고, 또 하나 값이 인허릿, 위에서 내려오는 값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대로 주석 처리를 해 놓을 거고요. 이제 학습할 내용 중에서는 원근법, 뭐 회전, 각도 이런 사항이 있어야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3D를 렌더링하기 위해서는 그런 요소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용은 바로 이 두 가지 중첩된 상태에서 div 컬러로 해서 한 부분은 아시겠고 뭔지, 우리가 알고 있는 로테이트 x 값으로 해서 45만큼 회전 각도를 주는데, x 값이니까 좀 함축돼서 얘도 좀 찌그러져 나올 겁니다. 저장을 한 상태에서 확인해 본다면 텍스트 자체도 좀 찌그러져 나오죠. 지금 학습할 내용은 바로 이 사항이에요. 원근법을 나타내는 것인데 밸류 값은 1에서 1000? 그 정도가 되겠죠. 저장을 한 상태에서 새로 고쳐보면은 얘를 중심으로 해서 1000만큼 또는 10만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100 정도로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최대값이 1000이라 그랬죠. 1000으로 해보면은 왜곡이 좀 되긴 됐는데 별 의미 없이 왜곡이 됐죠. 얘는 혼자 안 됩니다. 얘는 반드시 로테이트 값이 있어야 회전 각도에 따른 원근법 조절로 해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또 한 가지를 추가할 게 있겠죠. 기준점이 있으면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점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준은 틀이 되는 거예요. 틀이 기준이 돼가지고 레드 값이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바로 이 사항입니다. 얘는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저장한 상태에서 원래 이렇게 돼 있다가 쟤를 추가했더니 이렇게 기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기준을 50%로 해서 한다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얘를 30%로 한다면 이렇게 필요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충분히 3D를 훌륭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학습할 내용은 얘입니다. 회전 각도, 로테이트 값이 일어났을 때 애니메이션이 뭐 빙그르르 돈다든가 마우스 오버했을 때 180도 각도로 돈다든가 그랬을 때 뒷면을 보이게 할지 안 할지 그 자체를 정의하는 기능입니다. 그게 유효하려면 포지션이 다 있고 div, 전부 div잖아요.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주고 로테이트 값을 준 상태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럼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졌겠죠. 로테이트 x, y 중에서 y 값으로 했기 때문에 뒤집힌 거죠. 다 div가 지금 vid 이런 식으로 해서 뒤집힌 거는 이전 수업을 다 열심히 들으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값이 보이게 할지 안 할지를 정의하는 부분을 넣어보도록 하죠. 밸류 값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넣었는데 일단 밸류 값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선택된 부분이 보이지 않게 하는 거고, 지금 선택된 부분은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저장을 한 상태에서 해당 내용을 새로 고쳐보면 뒷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180도로 로테이트 값을 y 값에서 줬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트랜지션을 학습해 보도록 하죠. 그냥 어떤 하나의 개체로 해서 트랜지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실행이 돼야 되겠죠. 오버를 했거나 어떻게 했거나. 그래서 지금 내용 중에서 div 기본이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있어요. 근데 아무 뭐 효과나 느낌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떨렁 이것만 있어요. 트랜지션을 하면서 많이 보시겠지만 넓이 값을 ES로 해라. 이것은 뭐냐면 2초로 진행을 하라는 거예요. 소수점이면 0. 몇 초가 되겠죠. 상황을 실현시켜줄 마우스 오버십니다. div에 높이 값이 500인데 새로 고치고 마우스 오버를 하면은 500만큼 이렇게 쭉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거꾸로 넣었습니다. 왜냐면 마우스 오버했을 때 늘어나는 건 맞는데 진행하는 시간이 2초라고 했는데 2초가 아니라 순간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트랜지션이 적용되지 않은 사항이에요. 왜냐면 트랜지션 위드 값을 2초 동안 반응하게 해라. 뭐 했을 때, 오버했을 때, 근데 하이트 값을 넣어버렸죠. 그래서 반드시 트랜지션 명령을 뭘로 했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도 동일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얘가 위드 값을 2초로 하라고 했으니까 위드 값을 2초로 해보죠. 새로 고치고 오버하면 이렇게
오버하면 이렇게 2초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높이 값도 아까 설정한 거 동일하게 맞추면 또 아래로 내려가겠죠. 세로 고치고 이렇게 2초 동안에 이 부분을 뭐 슬로우로 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좀 더 빨리 하려면 소수점이 돼야 되겠죠. 일단 2초가 아니라 0.2초로 해보죠. 저장한 상태에서 세로 고치면 이렇게 0.2초로 되고 8초? 그러면 정말 늦게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원상복구도 늦게 되고요. 그래서 트랜지션은 그냥 이렇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 매칭이 돼야 돼요. 얘를 넓이 높이로 할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능합니다. 마우스 오버했을 때 높이를 500으로 했고 넓이를 200픽셀이 아니라 300픽셀로 해보겠다. 근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세로 고침. 오버했을 때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트랜지션이 먹혔고 오른쪽으로 나가는 거 넓이 값은 한 번에 됐죠. 아까처럼. 트랜지션이 넓이 값을 먹히지 않았잖아요. 이곳에 트랜지션도 콤마로 해서 따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넓이냐 높이냐. 너무 늦는 감이 있으니까 1초, 2초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세로 고침. 내용을 확인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넓이 높이대로 트랜지션이 시간과 설정한 값에 따라서 변경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내용이 지금 추가가 됐는데 이 내용이 추가가 된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애니메이션의 속도가 일정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새로 고치고 오버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눈으로는 잘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사용한 값은 주석 처리에 포함을 하고 여기에 밸류 값을 또 넣겠습니다. 지금 추가된 이 밸류 값 결과적으로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기본값은 얘를 그냥 따라가는 거겠죠. 저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새로 고침하면은 설정한 그대로 값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이 부분에 했을 때 속도와 지금은 눈에 띄게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밸류 값만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해 놨습니다. 지금 추가된 사항은 기본값인데 인이 들어가 있어요. 뜻 그대로 애니메이션 오버했을 때 시작은 느리고 점점 빠르게 증감이 된다는 거예요. 세로 고침하고 처음은 늦는데 속도가 빨라지죠. 다시 오버했을 때 처음은 늦어요. 그러다 증감이 되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내용으로 추가해 놨으니까 활용하시고 또 다른 밸류 값 인, 아웃이래요. 오버했을 때 애니메이션 시작과 끝이 느린 속도로 되는 것입니다. 세로 고침하고 이렇게 그리고 오버했을 때 시작과 끝 자체 시작되고 끝 됐을 때 속도가 이제 점점 느린 속도로 변화된다는 그런 적용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 기본 위드 값으로 해서 5초를 300픽셀로 하는데 딜레이가 생겼네요. 트랜지션에. 이제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현재는 1초의 딜레이가 있는 5초짜리 사이즈 트랜지션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로 고치고 오버했을 때 이렇게 뛰면은 멈춤 다시 원상복귀 다시 오버했을 때 가고 또 아웃하면은 이렇게 이 속도는 5초인데 딜레이를 1초씩 준 거죠.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다시 바꿔서 한다면 이건 아까 설명처럼 수치만 바뀌는 거예요.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트랜지션 애니메이션 효과가 시작될 때까지 0.3초의 딜레이가 있는 거고 1초짜리 트랜지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저장하고 세로 고치고 오버했을 때 아웃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좀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테이트 값 오버했을 때 180도로 도는데 텍스트만 들어가죠. 반대로 해당 내용을 살펴본다면 현재 상태는 이 정상인데 오버했을 때는 180도니까 DIV가 반대로 거꾸로져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중점적인 건 얘가 아니라 이 자체를 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트랜지션의 내용을 추가해 줘야 돼요. 어떤 사항을 트랜스폼에 대해서 추가를 해 주셔야 되고 트랜스폼을 시간을 어떻게 줄지 트랜스폼 추가해 주고 회전하는 속도에 대한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빠르게 0.5초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와 얘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얘에 대한 밸류 값에 의해서 돌아가는 건데 시간 지연이 0.5초로 된다는 거예요. 세로 고치고 오버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효과는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하게 들어가는데 근본 원리만 알면은 너무 쉽습니다. 현재 근본 원리 트랜지션을 넓이, 높이, 트랜스폼에 대해서 하고 오버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을 넣어주면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내용은 다시 주석 처리를 할 거고요.
갑자기 내용이 좀 많아졌죠. 이거는 여러분이 다 학습을 한 사항입니다. 트랜지션에 기존에는 위드든 뭐 하이트든 내용을 넣고 그게 얘를 얘기하는 거고요. 듀레이션, 속도죠. 속도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그리고 이전에 딜레이 타임을 했었죠. 그리고 세 개는 여러분이 알고 있고 얘 또한 알고 있습니다. 밸류 값, 리니어부터 해서 인, 아웃 이렇게 각각 했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세로 고치고 오버했을 때 쭉 진행되고 아웃했을 때 반영이 되고 요것은 여러분이 학습했었던 내용의 총망라입니다. 함축된 내용을 보자면 위드 값 해주고 0.8 듀레이션 주고 리니어로 해서 딜레이 타임을 1초로 주고 제가 이 부분은 주석 처리를 이렇게 해 놓을 거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해당 내용을 새로 고쳐서 보면은 좀 아까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값만 축소돼서 소스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DIV만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내용은 그냥 이런 거죠. 애니메이션을 주려면 애니메이션의 네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디나 클래스를 정의해 주듯이 알주 애니까지만 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키프레임이 진행할 시간 3초로 정의를 하죠. 그리고 해당 DIV는 종료를 하고 얘는 저장을 해도 어떤 사항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 사항은 키프레임을 움직이는 속도,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키프레임 해가지고 RGON이 위에서 정의한 이 부분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로 해서 시작과 끝이 진행이 되게 돼 있고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다가 각각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해가면서 결국은 백그라운드가 없는 겁니다. 저장을 한 상태에서 결과를 보면 새로 붙였을 때 아무 내용도 안 나오는데 아울러 주는 걸 안 했습니다. 통합을 해야 되겠죠. 얘가 시작돼서 끝이 나는 거를 얘 폼과 툴을 감싸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싸주는 것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새로 고침했을 때 레드에서 노란색으로 딱 변하는 게 아니라 빨강에서 노란까지 진행되는 뭐 주황색이라든가 그런 색도 약간 나오다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색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색이 그대로 머물기 위해서는 이것을 레드 값으로 해준다면 새로 고쳤을 때 변경됐다가 다시 레드 값으로 현재 얘가 진행돼서 종료가 되면은 기본적인 원칙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웹킷 엔진에 대한 부분 또 모질라에 대한 부분 애니메이션 특히 키프레임 같은 걸 운영할 때는 그렇게 따로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스탠다드 사항의 키프레임을 선언한 거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한다면 웹킷에 대한 키프레임이 선언이 된 것입니다. 현재는 크롬, 사파리, 오페라 그리고 나머지 일반 스탠다드 이렇게 되면은 새로 붙였을 때 어차피 애니메이션은 아까 봤던 대로 순차적으로 변하는 거죠. 빨강에서 옐로우로요. 그런데 지금은 애니메이션이 어떤 규칙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레드에서 옐로우로 듀레이션에 의해서 3초로 진행이 되는 게 다죠. 이 내용을 제가 다시 주석 처리를 하고 신규 내용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0%로 레드예요. 그러면 얘가 정의한 기본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학습이니까 웹킷에 대한 거는 지우겠습니다. 이 상태는 그냥 레드 그 자체예요. 만일에 30%로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30% 진행되는 내용을 완료한다는 거예요. 완료를 몇 프로로 할 것인지 옐로우를 30%로 새로 고침하면은 금방 이렇게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변화되는 과정에서 60%는 검정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장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검정에서 레드로 변경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는 100% 그린으로 해서 해준다는 겁니다. 저장을 한 상태에서 해당 내용을 새로 고쳐보면 이렇게 그린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이 내용들을 좀 바꿔가면서 그리고 한번 카피해서 아까처럼 웹킷에 대한 선언도 해 주셔야 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신개념으로 키프레임 자체가 움직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0%에서는 레드 값인데 왼쪽과 탑이 0값, 현재에 있는 값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 한다고 해서 뭐가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얘를 움직이게 하려면 레프트로 몇 픽셀 가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요. 30%에서는 100픽셀만 가라. 그래서 새로 고침하면은 100픽셀만큼 간 걸 확인할 수 있고 위는 고정이기 때문에 내려가질 않았죠. 그럼 60%에서는 100픽셀을 더 가고
아래로 내려가라. 새로 고치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각각에 따라서 컬러까지 변경이 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80%에서는 왼쪽으로 가는 거 중단하고 밑으로 더 100픽셀을 내려와라. 80% 새로 고침 내려오고 또 내려오죠. 이렇게 원 상태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좀 더 매끄럽게 하려면 이렇게 선언을 해야 돼요. 얘와 얘는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저장한 상태에서 새로 고치면 만약에 얘가 없잖아요. 그러면 30%만큼 툭 끊겨서 100픽셀을 갑니다. 새로 고침하면은 그게 툭 끊겨서 가죠. 그래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얘가 없는 상태라면은 마지막에 툭 끊깁니다. 왜냐면 이어지는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근데 만약에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하다가 만약 응용을 하시는데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레프트와 탑이 합리화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포지션이 정확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은 안 했고 포지션, 렐러티브 상대 위치로 해서 기준점이 있고 기준점은 레프트 0, 라이트 0입니다. 거기에서 기준점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얘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 컬러만 변경되는 거예요. 레프트 탑은 전혀 먹히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 하려면 기본 덧셈 뺄셈 가감승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전 내용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딜레이 시키는 것을 학습한 적이 있을 겁니다. 흔히 애니메이션의 지연이라고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2, 3초를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지연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2초로 딜레이를 시켜보면 전체적으로 2초가 딜레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애니메이션을 할 때 딱딱딱 움직였던 게 아니라 좀 2초가 지연되고 움직입니다. 새로 고쳐보면 지금 보신 것처럼 2초를 지연한 다음에 움직이는 거였죠. 여러분들이 뭐 시간 같은 거를 각각 조절해서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스는 웹킷에 대한 거는 지금 모든 브라우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기능을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또 새롭게 들어가는 거. 애니메이션 원래 한 번만 하고 끝났잖아요. 이거를 두 번을 카운트한다는 겁니다. 애니메이션 자체를요. 저장을 한 상태에서 새로 고치면 2초가 딜레이 되고 본연의 자세로 움직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할 때마다 2초를 딜레이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기 전 단계만 2초를 딜레이하고 카운트 될 때는 딜레이 타임이 먹히지 않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애니메이션을 두 번이 아니라 밸류 값 중에서 왜 오토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무한 반복을 시키라는 것인데 새로 고치면 2초가 지난 다음에 반복을 합니다. 멈추거나 끄기 전에는 이 애니메이션을 정지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무한 반복을 하라고 해놨기 때문이죠. 이번에 알아볼 거는 정의한 애니메이션을 반대로 대체 사이클을 실행하는 거죠. 역방향으로 애니메이션을 하는 겁니다. 제가 두 번 카운트 시키고 딜레이는 없앴습니다. 물론 소스는 이렇게 저장을 해서 주석 처리를 해놨고 이렇게 하면은 반대로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용에서 F5 버튼 하면은 아까 오른쪽 먼저 가라고 했는데 역방향으로 지금 반대 방향으로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요소는 제가 잘라내기 해서 여기에 붙여놓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할 내용은요. 밸류 값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앞으로 그리고 뒤로 이렇게 가는 게 있죠. 대체가 됩니다. 저장을 한 상태에서 새로 고치면은 앞으로 갔다가 또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거죠. 두 번째가 역방향이 되는 거죠. 근데 두 번 카운트를 했으니까. 그래서 밸류 값이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또 알려드리면 무한 반복을 하는데 2초 간격으로 이 이름을 가지게 된 거를 한다는 거죠. 컬러 값은 레드 기본으로 하고 왼쪽으로 500픽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계속. 일단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밸류 값이 있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거 리니어 느리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빠르게 그 다음에 기본값 천천히 이제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항을 저장을 하고요. 새로 고쳐서 해당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느린 시작이 좀 들어가죠. 그냥 없었던 것보다. 두 번째 밸류 값은 얘를 일단 주석 처리해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게 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속도로 키프레임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값인데 새로 고쳐보면은 아까 느리게 시작했던 부분이 아니라 같은 속도로 프레임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 또한 주석 처리를 하죠. 지금 얘는 느리게 시작해서 애니메이션을 지정하는 겁니다. 시작이 느린 거예요. 현재 내용을 새로 고침해보면 처음에 좀 많이 느리게 시작해서 원래 속도로 가죠. 얘를 주석 처리하고요. 요거는 뭔지 알겠죠? 아까 시작이 느렸으니까 이거는 끝이 느린 것입니다. 아까 내용이요. 이거는 처음에 멈칫해서 끝이 기본 속도인데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시작은 금방 됐다가 끝이 느리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도 밸류 값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죠. 그리고 마지막 밸류 값입니다. 얘는 시작과 끝이 느린 거예요.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하면 시작도 느리고 끝도 느리고 중간이 기본 속도로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졌죠. 이해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6개의 애니메이션입니다. 기능이야 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반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축소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얘는 잘라낼 거고요. 주석 처리에 넣겠습니다. 보시면 6가지가 그대로 있죠. 저장한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해서 본다면 딜레이 있다가 이렇게 또 거꾸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축해서 쓸 수도 있고 늘어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CSS 기능 중에서 카운트를 시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카운트. 물론 div나 이런 블록 형태여야 되고요. div를 정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인데 몇 개로 카운트를 할 건지 컬럼을 5개로 나눌 거다. 저장하고 새로 고치면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변경할 수도 있겠죠. 3개로 나누겠다. 그러면 새로 고쳤을 때 3개의 덩어리로 나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넓이는 퍼센트가 되기 때문에 줄일수록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지금 새롭게 3개가 추가가 됐는데 이것은 열 사이에 간격, 갭을 주는 겁니다. 개수를 나눴으면은 나눈 개수와 개수, 열과 열 사이의 간격을 지정하는데 50픽셀로 간격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 고쳐서 보면은 간격이 50픽셀씩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은 좁아지겠죠. 해당 내용들이. 지금 또 새롭게 추가된 거. 컬럼과 컬럼 사이에 스타일을 주는 겁니다. 솔리드, 꽉 찬 실선으로 해당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이 속성은 열 사이의 어떤 규칙 자체의 스타일을 지정하는 게 밸류 값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폭이 너무 넓어요. 이 실선 사이의 규칙의 폭을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새로 고쳐 보니까 얇아졌죠. 이 부분은 위드 값을 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타일을 줬고 거기에 위드 값을 줘서 보신 것처럼 원하는 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실선을 줬고 두께를 줬고 컬러까지 레드로 바꾼다.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값 중에서 선과 넓이와 지금은 컬러 값까지 레드로 정의를 했고 결과값이 좀 아까 본 그 사항이 됩니다. 좀 더 함축을 한다면 3가지의 내용을 제가 주석 처리를 하고 함축해서 표현하는 것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킷으로 해서 현재 위드 값, 꽉 찬 실선 값, 레드 값 3가지의 값이 한 번에 됐죠. 이런 내용은 일반 스탠다드로 하면 먹히질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브라우저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일반 스탠다드 기본 사항일 때는 먹히질 않죠. 그래서 웹깃일지 모질라일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모질라도 있고 스탠다드도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분리되는 거는 div별로 분리된 게 아니라 카운터에 의해서 3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헷갈리게 5로 전부 변경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과연 얘를 전체 내용의 타이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마치 얘에 대해 상속되어 있는 것처럼 얘가 보이기 때문인데 이럴 때는 이런 결과값이 필요하겠고 이런 결과값이 되려면 지금처럼 이 H1에 따로 스타일을 줬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본 스타일 시트에 쭉 줬다면은 거기에 H1이 있다면 해서 이렇게 결과값을 주면 되는 겁니다. 컬럼에 대한 스팬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격을 정의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일단 잘라내고 여기에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적의 넓이 값을 정의하는 게 있습니다. 컬럼의 넓이를 최적의 값으로 100픽셀로 정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100픽셀 아까처럼 뭐 40, 50픽셀처럼 넓게 되는 게 아니라 최적의 값을 구해서 넓어진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 사항들은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게 여기다가 요소를 붙여 넣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죠. 지금은 새로 고치면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카운터 값을 3개로 했을 때의 결과값이에요.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학습했던 사항이죠. 여기에 이렇게
내용을 추가해주고 밸류 값을 오토로 합니다. 새로 고치면 뭐 별달리 다른 점은 없지만 폭 자체를 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오히려 쓰는 게 훨씬 낫겠죠. 지금 또 밸류 값이 바뀌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티가 안 납니다. 자동으로 지가 함축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 값과 기능들은 이런 게 있구나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은 전부 주석 처리를 아래에다가 div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배울 내용 중에서 div 기본 값으로 해서 텍스트만 나온 걸로 일단은 만들어 본 상태에서 기본 사항인데 넓이랑 보더 값이 들어가 있죠. 하지만 지금 값은 사용자가 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과 값인데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게 이곳에 어떤 문양이 나오는 게 있죠. 물론 CSS3부터 활성화가 많이 돼가지고 사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사이즈를 호리젠탈로 되게 하고 오버플로우를 오토로 자동값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돼서 세로 고침을 하면 호리젠탈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겠죠. 가로로 해서 충분히 조절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가로 말고 세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티칼이죠. 저장한 상태에서 세로 고쳐서 보면 아무 느낌 없지만 드래그, 좌우로는 안 되지만 위아래는 조절이 오토로 버티칼로 가능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호리젠탈과 오토 값을 저장을 해 놓을 거고요. 물론 좀 아까 했던 버티칼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궁금증이 생기죠. 위아래 좌우로 오토식으로 될 수는 없는 건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요소 폭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일단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 주면 이 밸류 값이 좌우로 세로 고침했을 때 들어가는데 왜 안 되죠? 두 개가 쌍으로 돼야 되죠. 오버플로우를 오토로 해야 되죠. 근데 오버플로우 값이 없기 때문입니다. 얘를 가져와서 붙여놓고 세로 고쳐서 보면 이게 나오는데 가로 세로가 자연스럽게 사이즈 조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값은 얘가 오토로 되어 있고 이렇게 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저장을 해서 이렇게 해 놓을 거고 여기 내용을 약간 좀 바꾸겠습니다. 혹시 이거를 기억하실까요? 일전에 제가 보더 위에 아웃라인이 들어갑니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이 사항입니다. 검정색이 보더입니다. 겉에 테두리 아웃라인이 레드입니다. 소스를 보자면 얘를 추가한 거고 넓이 높이 마진 패딩 그런데 지금 CSS3 기능 중에서 오프셋 기능이 있습니다. 아웃라인과 보더 사이에 사이즈를 정의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오프셋 30픽셀만큼의 세로 고침했을 때 간격이 나오게 해라 라는 것이죠. 얘를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정확하게 보이게 하려면 50으로 변경했더니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장을 해 놓을 거고요. 지금 학습할 내용은 보더의 박스를 알맞게 조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내용을 넣어주고 저장한 다음에 세로 고쳐 보면은 줄어들었죠. 이것은 생각을 해서 박스 크기, 경계 이런 거를 박스 사이즈 자체로 축소, 확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직관적으로 크기가 되도록 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항은 이전에 한번 학습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학습을 했냐면 레이아웃을 33.333 했을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지막 내용이 툭 떨어질 때 기억하시죠? 그래서 해당 요소에 요 내용을 넣어줬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 사항 자체를 웹사이트 전체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셨습니까? 별표 모든이라 그랬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설명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 위에 개별로 해서 레드로 이 안에 존속되어 있는 부분이죠. 왜냐면 디스플레이 자체로 보면 div는 하나의 블록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인라인이나 이런 부분을 쓰지 않으면 개별로 줄바꿈이 당연히 되는 거죠. 그래서 5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학습할 내용은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디스플레이를 플렉스화 시키는 거죠. 플렉스는 고정 위치입니다. 그래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퍼진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따로 바디 요소에 이상을 준 것입니다. 플렉스 라인의 방향을 변경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전에 플로우에 대해서 레프트와 라이트를 했을 때 라이트는 그냥 우측이 아니라 역방향 1이 일로 가는 것과 2가 일로 오는 것 그 내용과 지금 내용이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바디의 내용을 그냥 주석 처리해 보기로 하고요. 원상태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좀 해봐야 될 게 현재 위치에서 역방향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재 위치에서 역방향으로 거꾸로 읽게 하려면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위치는 똑같은데 배치만 우측에서 좌측으로 세로 고침했을 때 1이 여기에 나오고 5가 끝에 붙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해당 내용은 이렇게 주석 처리를 따로 하고요. 현재 추가된 이 밸류 값, 기본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딱 이에 맞게 돌아가겠죠. 해당 내용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원래는 이 상태잖아요. 이 상태인데 아까 그 사항을 추가하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이렇게 추가를 해 놓고요. 반전을 원한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로로 쭉 출력하는 것 중에서 우측부터 배치되듯이 이건 아래에서부터 배치가 되는 거죠. 원래 이렇게 1부터 5까지인데 새로 고치면 이렇게 된 이유는 특성상 5가 아래에 내려가야 되는데 현재 이 부모 객체가 여기밖에 표현을 해주질 않아요. 자동으로 늘어나질 않죠. 왜냐면 플렉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하이트 값을 높여주시면 됩니다. 한 500 정도로 높여주시고 새로 고침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역방향 순으로 해서 배치가 된다는 거죠. 얘도 일단 잘라내기 해서 붙여 넣고요. 그리고 또한 밸류 값 중에서 이 부분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플렉스 엔드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끝에 붙어지는 밸류 값입니다. 지금 값은 센터 값 적용된 내용을 보면은 센터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또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을 거고요. 지금 제가 새로 추가했는데 어떤 사용한 내용과 내용 사이에 공간 사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내용은 하나하나 별 차이가 없지만 텍스트가 많아지고 양이 방대한 상태에서 이거 하나만 들어간다면 티가 날 것이지만 거의 사용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간과 공간 사이의 가운데 값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그냥 센터 값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미디어 쿼리입니다. 흔히 반응형 웹이라고 하죠. 뭐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디바이스 크기에 맞춰서 반응되는 미디어 쿼리다, CSS3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정확히 알려면 민과 맥스에 대한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알지오 강의의 민과 맥스에 대해서는 스킬업 강의부터 해서 쭉 다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평상시를 CCC 딱 보시면 아 단박에 회색이구나 생각하시겠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평상시 모습이에요. 미디어 쿼리입니다. 민 위드 값이 600 픽셀 그러면 바디를 이 컬러로 해라. 저장을 한 상태에서 600 픽셀이라 그랬죠. 새로 고치면 컬러가 이렇게 나와요. 평상시 컬러가 아니죠. 즉 600 픽셀 이상은 무조건 이 색상이라는 거고 600 픽셀 이하는 무조건 평상시 색상이라는 것입니다. 줄여보겠습니다. 600 픽셀 전까지는 이 컬러예요. 근데 600 픽셀 미만부터는 기본 바디에 정의한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거죠. 구체적으로는 현재 뷰포트 600 픽셀 미만인 경우 배경 색상이 이 컬러가 되고 뷰포트 600 픽셀 이상은 설정한 게 없죠. 없기 때문에 평상시 내용이 반영된 겁니다. 완전히 기본적인 부분이었고 이렇게 해서 반응형 웹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미디어 쿼리에 대한 기본을 학습한 것입니다. 반응형 웹을 제대로 알려면은 브라우저 자체의 레이아웃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테스트를 먼저 해보는 게 나을 겁니다. 이런 내용이 필요하겠죠. 가장 기본적인 메뉴 이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콘텐츠 내용 드리겠는데 아주 간단하게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41에 대해서는 왼쪽으로 4픽셀을 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41이죠. 기본적인 콘텐츠를 왼쪽에서 4픽셀을 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콘텐츠를 왼쪽에서 4픽셀을 띄는 것은 한 이만큼 되는 것입니다. 5픽셀을 띄든 몇 픽셀을 띄든 상관은 없겠죠. 외부 여백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일단 이 메뉴에 대해서는 그 상위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공백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리스트들. 기본을 공백으로 해놨기 때문에 리스트들을 뭐 간단하게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본다면 새로 고쳤을 때 이렇게 만들어줬고 이제 얘를 오른쪽으로 올릴 것입니다. 텍스트들을. 우리가 지금 학습할 미디어 쿼리, 뷰포트를 몇 이상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의를 하면 됩니다.
얘는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이 정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컨텐츠 내용이 툭 떨어지는 겁니다. 1강부터 열심히 들으셨다면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는 뷰포트를 600픽셀로 해주고 각각의 내용을 넣습니다. 그럼 지금 넣어야 될 게 A 값을 플로트에 대한 레프트로 해서 사이즈를 정의해 줘야 되겠고,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을 왼쪽으로 얼마큼 나와라 라고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메뉴가 왼쪽으로 붙으면 붙은 만큼의 사이즈를 띄워줘야 되겠죠. 얘를 왼쪽부터 마진이 되겠죠. 이 CSS 요소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 넓이로 해서 왼쪽으로 차곡차곡, 어차피 세로로 목록이 되니까 세로 고치면 이렇게 내용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은 컨텐츠를 붙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툭 떨어뜨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에 대한 부분도 정의를 합니다. 한 이 정도 해줄까요? 220픽셀의 메뉴가 이렇게 있으면 220, 나머지 값을 요만큼 정도 여백을 주고 컨텐츠를 표현해 주는 건데, 요만큼을 감안해서 238로 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자면 새로 고쳤을 때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이 사항은. 그리고 줄였을 때 600픽셀 이하가 되면은 툭 떨어집니다. 툭 떨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분석을 해드리면 여러분은 지금 소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용에서 이 사항은 미디어 퀄이라고 하죠. 600에 41-A가 220픽셀로 해서 플로트에 대한 절대값 레프트로 됐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현재 미디어 스크린의 마진 레프트 238픽셀이기 때문에 공백이 남는 거죠. 이게 몇 픽셀입니까? 아까 220에서 238이니까 18픽셀이 늘어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줄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보시면 680, 674 우측 상단에 지금 현재 사이즈가 나오죠. 그런데 600 미만이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내용은 미디어 쿼리가 적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현재 이 사항이요. 됐다라고 하시면 다시 공부하셔야 되고, 안 됐다라고 하시면 이해를 하신 겁니다. 미디어 쿼리는 600 이상부터죠. 600 이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반영이 된 거예요. 얘는 마진 레프트 5픽셀, 현재 615줄에 있는 내용이 적용된 거고, 얘는 616줄에 공백으로 비어 있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 반영이 된 겁니다. 이번에 준비한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건 없죠. 물론 튜닝도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거는 평상시 모습이라고 하면 되겠고, 미디어 스크린을 일단 정의를 하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미디어 스크린 퀄리 문이 들어가 있죠. 맥스와 민값.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은 800과 500 사이만 이미지가 나오고 내부 여백이 레프트에서 10픽셀만큼 떨어져라.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디바이스 크기가 너무 각각이죠. 스마트폰이 이만하다고 합시다. 그리고 태블릿이 한 이만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일반 PC도 해상도에 따라서 더 큰 사이즈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보일지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반응형 웹은. 그래서 지금은 한 요 정도 사이 내용을 이미지로 보여줘라. 이미지가 나오면 옆에 여백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라. LI에 A가 있다면 이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새로 붙인 상태에서 쭉 드래그해서 보면은 이미지가 생겼고 패딩 레프트 돼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끝까지 그러는 게 아니라 아까 500 미만이 되면은 이 내용은 해지가 됩니다. 지금처럼. 지금이 500 미만이라는 거고 500과 800 사이라는 거고 800이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스를 본 상태에서 현재 내용은, 그러니까 이 LI들, 이 내용은 기본 바디에 선언된 리스트 스타일을 논값으로 한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이 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줄이고 요 사이가 됐을 때는 얘 내용에 이미지가 생기겠죠. 이미지가 생기고 더 구체적으로는 LI의 A 값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지의 패딩 레프트 10이라고 정의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아까 초기 단계, 즉 2단계가 되는 거예요. 요 단계. 800과 500 사이는 요 단계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3단계적인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41-F는 아예 그냥 빈 요소도 만들지 않을 거예요. 아까 빈 요소라는 것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현재 이 내용은 800에서 500까지의 사이즈를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맥스와 민 값을 보면 90픽셀만큼만 요 사이가 90픽셀이거든요. 컨텐트 표기를 하겠다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컨텐트 텍스트의 컬러는 이렇게. 컨텐트라는 설명은 이미 다 해드린 상태고요. 그럼 현재 조건은 세 가지예요. 얘와 얘 사이, 얘와 얘 사이를 제외한 이전이나 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li 목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총 3개의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 아무것도 정의하지 않은 상태, 스탠다드, 줄이면 현재 블루로에서 RGO 2003 컨텐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왜 앞에 붙었는지 설명은 안 해드려도 되겠죠. 비포와 애프터에 대한 강의는 해드린 상태고요. 90픽셀만큼만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미지가 나오고 헤딩, 레프트가 나오는데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500까지만 나오죠. 그리고 나서는 원초적인 상태. 이 상태와 지금 이 상태는 동일한 상태인데 이 사이에 2개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최소 900일 이상부터는 쭉 끝까지 어느 뒤에 이 컨텐츠를 넣어라. 어느 뒤라는 것은 이 요소의 뒤라는 것이니까 얘 뒤에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한 상태에서 해당 내용을 보면은 새로 고쳤을 때 이렇게 지금 애프터니까 뒤에 CSS라고 컨텐츠 내용이 나오고 얼마든지 확대를 해도 컨텐츠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줄였을 때는 계속 이런 변화가 있는 거죠. 현재는 조건이 총 4개인 거예요. 기본적인 조건 3가지에 평범한 스마트 조건, 아무 내용도 없는 조건이 4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반응형 웹을 하려면 기기별, 디바이스 사이즈에 맞춰서 해당 내용이 올바른 사이즈로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이 상태라면 이렇게 내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나 태블릿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태로 저장을 하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거를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실제 원래 사이즈대로 나오게 하려면 뷰포트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헤드가 끝나기 전에 아무데나 해도 되고요. 그냥 타이틀 밑에다가 제가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이 추가가 되면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도 알맞은 사이즈로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적용되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디바이스에 꽉 차게 내용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잘라내서 주석 처리해서 저장이 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 내용은 우리가 웹표준 입문에서 계속 강의했었던 RGO 34 클래스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학습하게